문제풀이 할 건데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잠깐 얘기하고 문제풀이 할게. 먼저 운동량에 대한 얘기였지. 운동량. 자,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게 되는 물리량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얘가 이제 운동하는 물체가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를수록 그만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운동량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운동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변화시키기 힘들다라는 개념. 그 개념이 바로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를수록이에요. 그래서 운동량 구하는 식이 질량 곱하기 속도로서 표시를 하는 거지.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운동량에서도 뭐가 있냐면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방향성. 그래서 속도 방향과 같은 방향.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같아. 그래서 한쪽을 플러스라고 놨으면은 다른 쪽은 마이너스로 놓으셔야 돼. 이건 방향성이라는 거.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물리량이라면 이 충격량은 충격 정도의 물리량을 표시하는 거야. 충격 정도.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잖아. 그 충격을 받았다.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숫자로서 표현한 거지.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만큼이 충격받은 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으로서 표시를 하는 거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힘의 단위 뉴턴, 시간 단위 세크, 뉴턴 세크가 단위인데 이 충격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도 같은 단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충격량의 단위. 자,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가지고 힘 대신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놓게 되면 이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충격량하고 운동량은 같은 단위의 개념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충격량의 방향도 있는데 이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는 거.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으로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과 이 그래프상에서 힘과 시간과의 그래프,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과 시간과의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충격량의 크기다라는 거였죠. 자, 그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운동량과 충격량은 처음 운동량 이렇게 달려가는 애한테 뒤에서 힘을 줘서 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면은 나중 운동량이 커지겠지. 그래서 힘을 주는 시간만큼 즉 이게 충격량이야. 충격량을 준 만큼 운동량이 커지는 거지. 자,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 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해주면은 그게 충격량의 크기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힘에 대한 얘기인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자, 그럼 힘은요. 시간분의 충격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충격량은 운동 변화량, 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힘의 크기가 커지면 자, 힘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요 힘의 크기가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때 시간은 짧아지고 이런 식이야. 시간을 길게 늘리면 힘은 작아지고. 그래서 요 얘기하는 거야. 접촉 시간이 짧으면 힘이 크게 작용하는 거고 접촉 시간이 길면 힘이 작게 작용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힘 곱하기 시간 한 전체 충격량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문제로 가보자. 자, 내신 탄탄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자, 먼저 1번에 관성에 대한 거 옳은 것 그랬는데요. 2번이죠. 그 정지한 물체는 관성이 없다가 아니라 정지한 물체도 관성은 있는 거예요. 그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때 관성의 크기는 질량 크기에 관련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큰 거죠. 움직이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거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라는 그 힘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다음 2번에는 자, 관성에 의한 현상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 그랬는데 요거에다가 뭐라고 쓰시냐? 작용, 반작용. 자, 그러니까 로켓이 가스를 분사해주면은 가스가 로켓을 밀어 올리는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야, 이거는. 자, 그래서 기억은 관성이 아니고, 니은, 디귿, 리을은 다 관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잘 들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서 구한다고. 질량 곱하기 속도. 자, 그러면은 질량 1kg, 속도 10cm/s야. 이걸 뭐로 바꿔야 돼? 미터/s로 바꿔야 되겠지. 자, 미터/s로 바꾸면 몇 미터/s? 0.1미터/s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질량 2kg이고 1미터/s. 자, 500g이야. 이거는 0.5kg이죠. 그리고 10cm니까 0.1미터/s. 자, 지금 어떻게 하면 돼? 운동량은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에는 100g인 야구공이 50m/s의 속도로 동쪽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500g인 축구공의 운동량 크기를 야구공과 같게 하려면 속도는, 자, 얘의 운동량은 0.1kg 곱하기 50m/s가 되는 거죠. 는 500g짜리 축구공의 운동량도 똑같게 한대요. 0.5kg 곱하기 네모 미터/s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쉽고, 자, 여기서도 그래프가 딱 나왔을 때는 항상 뭘 봐야 되느냐? 5번에는 가로와 세로가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보셔야 돼. 자, 지금 가로 세로가 힘, 시간에 대한 그래프잖아. 그럼 힘 곱하기 시간, 즉 충격량이죠. 이 넓이가 충격량에 대한 얘기야. 그럼 3초 동안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결국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3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요거 6번 잘 봐. 5kg인 공이 5m/s의 속력으로 그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에 반대편으로 V라는 속도로 달려갔어요.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 크기가 45Nm/s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처음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 얘가 가지고 있는 나중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우리 아까 충격량은 어떻게 구했니?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글씨 쓰기가 힘드냐 이거? 자,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충격량이 얼마니? 45라고 나와 있네.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넣으면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거 방향이라 그랬죠. 잘 기억해줘.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얼마니? 5 곱하기 5죠. 그러니까 25kg 미터/s인 거 알겠죠? 나중 운동량은 얼마니? 질량이 얼마야? 5kg이죠? 5kg 곱하기 속력이 얼마야? V죠. V 미터/s. 근데 나중 운동량은 왼쪽으로 가잖아. 그럼 뭐가 붙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지. 는 충격량이 충격량 45요. 이렇게 쓰면은 끝일까 아닐까? 충격량도 잘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이야. 그럼 이것도 어디야? 왼쪽이지.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됐어 이거? 식 좀 써줘.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4m/s가 아마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건 산소는 직접 해주시고. 자, 이 6번과 같은 문제가 여기 11번에도 나오죠. 11, 12번이라든가 아니면은 뒤에 이제 1등급의 3번이라든가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야. 이게 맨날 나오는 유형의 문제니까 꼭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7번 한번 보자.
자, 직선상에 그 질량이 같대요.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가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충돌했어요. 자, 원래 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했네요. 자, 그러면 자, 옳은 것만 고르세요. 그랬어요. 보시면 충돌 전 A의 속도 크기는 B의 속도보다 크다. 얘가 A가 B랑 충돌을 했잖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A가 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 맞죠? 그죠?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은 충돌할 때 A가 받는 충격량 방향과 같다. A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죠. 근데 A가 받는 충격량은 어느 쪽일까? 그렇지. 꽝 하고 충돌하면 B가 A한테 힘을 줄 거 아니야. 충격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왼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틀려. 자, 충돌 시 A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거는 맞죠. A가 B한테 충격을 준 만큼 B도 A한테 충격을 주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억 디귿이 돼요. 자, 그 다음 8번에 충돌 시 B가 받는 충격량의 방향과 충돌 전 B의 운동 방향 사이의 관계를 까닭과 함께 서술하셔. B의 운동 방향은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죠. 그죠? 자, B의 운동 방향도 오른쪽이야. 그럼 B가 받는 충격량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B가 받는 충격량의 방향? 자, 지금 충격량 방향은 A랑 B가 달려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꽝 하고 충격 받죠? 그럼 A가 B한테 충격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오른쪽이야. 그죠? 자, 충격량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충격량도 오른쪽이에요. 운동 방향도 오른쪽이고요. 자, 그래서 둘 다 오른쪽이라는 거. 자, 그 다음 9번에. 자, 운동량과 시간과의 그래프예요. 운동량과 시간과의 그래프. 자, 그러면은 이 질량이 2kg이래요. 자, 여기 지금 0에서 4초 동안에 물체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2Nm/S이다. 0에서 4초 동안에 A가 받는 충격량은 얼마일까를 하는데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자, 처음 A의 운동량 얼마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처음 운동량은 얼마? 0이죠. 나중 운동량은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2 빼기 0에서 2Nm/s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초 동안의 A의 속력은 0.5m/s이다. 자, 4초일 때 A의 운동량이 2잖아요. 그죠? 근데 질량이 얼마예요? 2kg이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자, 운동량이 2인데 질량이 2kg이야. 그럼 속도는 얼마겠어? 1이죠. 그래서 4초일 때 속력은 1이 되는 거예요. 1m/s.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B에 작용하는 힘은 A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 B는요. 운동량의 변화가 없죠. 운동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속력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얘는 등속 운동하는 거야, B는. 힘이 0인 경우에. 그래서 이것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원주민들이 긴 대롱 바람총을 이렇게 하는 이유, 우리 뭐라 그랬냐? 바람총 길이가 길면은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1번, 12번 해보자. 자, 여기 지금 11번에, 충격량을 물어보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처음 운동량 있고, 나중 운동량이 있겠죠. 그럼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10이죠. 오케이? 2 곱하기 6이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그 다음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 10이죠. 그죠? 2kg 곱하기 5m/s니까. 근데 얘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라고 놨으면 얘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로 놔야 되죠. 그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벽이 공한테 가한 충격량이 마이너스 22고, 그 다음 공이 벽한테 가한 것도 역시 얼마예요? 똑같이 2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 뉴턴 세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접촉 시간이 0.1초, 0.01초라면 평균 힘은,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접촉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2200 뉴턴이 될 거예요. 오케이? 됐어. 그 다음 13번에는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2초일 때 몇 배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4초일 때 얘의 충격량은 얼마야? 80이죠? 그 다음 2초일 때 충격량은 얼마야? 20이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충격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4배 커지는 거죠. 그래서 속도도 4배 커질 거예요. 자, 그래서 4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는 14번에 저기 뭐야 보기에서 옳은 것 고르시오. 5초 후에 5초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속도가 4드냐? 여기 5kg짜리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그래서 20은 5 곱하기 V. 자, 그래서 V 값은 4m/s 맞을 거고. 그다음 0에서 5초 동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4N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0에서 20이니까 충격량이 20이야, 지금. 5초 동안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엔 운동량이 0이었다가 5초가 됐을 때 20이 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20이란 얘기야. 즉, 충격량이 20이란 뜻이야. 그럼 5초 동안에 20의 충격량을 받았어. 그럼 20은 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4N이 맞고요. 자, 그 다음 충격량 크기가 20 뉴턴 세크이다. 왜냐면은 0에서 10초 동안에 10초가 됐을 때 운동량이 20이거든. 그러니까 0에서 20 됐다는 얘기니까 충격량도 똑같이 20이란 얘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는 거. 자, 그 다음 15번은 자, 이 바닥하고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 16번은 4번인데 자, 나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는 S1, S2는 같다. 충격량은 같아요.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넓이 크기 충격량도 같아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와 그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가 같다가 아니라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가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더 긴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자, 평균 힘의 크기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가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보다 크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기억 디귿이고요. 그 다음 17번에는 1번이죠. 깨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가 지금 최대한 접촉 시간 늘리는 건데 1번은 잘 깨지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1등급으로 가보자. 1번에 보세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데 2kg짜리인데 힘을 줬어요. 힘을 이렇게 준 거야. 자, 힘과 시간과의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이라 그랬지.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그게 충격량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요거 25에다가 요거는 50에다가 70. 그렇죠. 이 기억 맞네요. 그렇죠? 75 뉴턴 세크이다라는 거 맞겠죠. 5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25kg/m/s이다. 5초일 때 여기죠. 자, 5초가 되면은 5초일 때 충격량은 얼마예요, 그럼? 그렇지, 25죠. 지금 봐봐. 얘는 정지해 있는 애야. 정지해 있는 애니까 처음 운동량이 얼마겠어? 그렇지. 0이죠. 그럼 5초가 됐을 때 나중 운동량이 얼마겠어?
그렇지. 25가 돼야 되죠. 왜요? 충격량이 25잖아요. 5초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5초가 되면 나중 운동량 25가 되는 거. 그러니까 니은도 맞네요. 10초일 때 물체의 속도 크기는 25m/s이다. 얼마일까? 10초일 때 운동량은 75라 그랬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75겠죠. 그럼 나중 운동량 10초가 됐을 때 운동량이 얼마겠니? 그렇지, 75겠지. 왜?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10초가 됐을 때는 나중에 75가 돼 있을 거야. 그쵸? 그럼 75kg/ms는 어떻게 구한 값이야? 질량 2kg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럼 속도는 얼마예요? 75의 반이니까 37.5m/s가 돼야죠.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1kg인 물체 A, 그 다음에 질량이 2kg인 물체 B가 자, 힘을 받았어요 라는 건데요. 기억이 맞을까 틀릴까? 왜 틀릴까? 뭐라고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힘, 그렇지.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거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속도가 일정한 애는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속도가 일정한 애는. 근데 힘이 작용하고 있어. A나 B나 둘 다 힘을 작용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해야 돼. 계속 힘 받으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 4초일 때 B의 속도의 크기는 20m/s이다. B가 4초가 되면은 자, 4초일 때 힘과 시간과의 그래프에서 이게 충격량이라 그랬잖아. 그 충격량이 40이지. 충격량이 40이지 B는 4초가 되면. 근데 B의 질량은 얼마야? 2kg이죠. 근데 A나 B나 처음 운동량은 둘 다 얼마야? 그렇지. 정지해 있으니까 0이죠. 그럼 나중 운동량이 40이란 얘기죠. 그럼 B는 40kg/m가 나중 운동량인데 그러면 2kg 곱하기 속도가 바로 4초일 때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0m/s 맞죠. 자, A의 충격량은 B의 2배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4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해보자. 자, 여기 보시다. 자, 얘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의 운동량은 얼마야? 20kg/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죠. 그 다음 충격량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자, 여기 지금 여기서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10kg/ms가 되겠죠. 왜? 방향 반대잖아요. 그렇다면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10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30이 나와야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래서 30이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요. 공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300N이다. 공과 벽이 0.1초 동안 접촉해 있었다. 자, 충격량이 30이잖아요. 그럼 힘 곱하기 300N 곱하기 0.1. 그쵸? 0.1초 동안에 300N의 힘이 작용했겠죠? 이것도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4번 한번 해보자. 자, 4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요거 이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A는 쭉 떨어져서 정지된 거죠. 근데 B는 떨어졌다가 튀어 오른 거야. 그래서 얘는 나중 운동량이 MV0, 처음 운동량 MV0인데, 나중 운동량이 얘는 MV. 근데 이게 0이잖아. 그래서 나중 운동량 0이야. 근데 얘는 속력이 있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MV가 되는 거야. 그래서
충돌하기 직전 공 A와 B의 운동량은 같아요. 충돌하기 직전에는, 충돌 직전에는 운동량이 같았어. 근데 충격량은 다르다. 왜냐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잖아. 나중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은 똑같은데 나중 운동량이 얘는 0이 되고 얘는 MV가 되는 거야. 값이 달라지니까 충격량 크기는 달라. B가 바닥과 충돌하는 운동량의 방향은 충돌 시 받는 힘의 방향. 운동량이 위쪽 방향이잖아 지금. 위로 튀어 올랐으니까. 근데 힘도 위로 받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야. 그래서 기역 디귿이 정답이 돼야 돼. 오케이. 그래요. 우리 중단원 정복도 싹 다 풀어보시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역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해보자.